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5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서 현직, 전직 SEC 위원장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현직 SEC 위원장의 발언부터 공유를 드리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모 상태를 거부하라고 경고하면서 남들이 특정한 상품을 산다는 이유가 당신에게도 좋은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포모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로 금융시장에서는 투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면서 잘 모르고 덩달아 투자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현재 투자자분들 중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거라는데 또 반감기가 있을 거라는데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과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두고 SEC가 경고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SEC가 이야기하는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특정한 상품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쓰기는 했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적합한 당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였겠지만 SEC라면 이런 경고의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더 바람직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을 공유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것은 다가오고 있다. 제가 SEC 의장이었을 때 저는 근본적인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대해 우려했지만 저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지 규제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 및 규제안이 정해진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을 극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는데요. 제이 클레이튼 입장에서는 개인의 부를 창출할 만한 준비가 이제 되었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이 클레이튼이 SEC 의장의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행보를 180도 변경시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규제기관이 정치화되어서 투자자 시장에서도 대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대충 하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가의 금융 전문가 린다 존스가 또다시 XRP의 엄청난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XRP가 엄청난 가치의 자산이 되는데 동의를 했는데요. 그녀에 의하면 리플의 기술은 기존 금융 서비스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정부의 투자가 수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CBDC 관련해서도 리플이 CBDC 관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4년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인공지능의 해에서 XRP에 대한 기대와 가치는 엄청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린다는 현재 리플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플과 XRP에 대한 잠재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노이즈 효과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 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사를 맹목적으로 믿으시기보다 현재 XRP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서 그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늘 개인의 투자 기준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은 리플 XRP에게도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24년 4월 29일은 SEC가 준비한 리플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리플의 반론에 반박하는 마지막
타임라인으로서 그 이후에는 토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었던 리플이 걸려있는 또 하나의 미등록 증권 혐의 소송, 자키노프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1월 11일에 법원에서 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4월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키노프와의 소송은 리플과 SEC 소송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조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그 관점에서 4월이라는 시기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지금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3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월 11일 12월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달 수치와 비교해서는 소폭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다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빨랐다는 평가를 하게 만들 정도로 예상치에 비해서 잘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6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나섰고 그 첫 시작이 3월입니다. 물론 연준에서는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3월 금리 인하가 약 62%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XRP만의 호재 그리고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해서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발 호재에 이어서 4월경 비트코인 반감기의 시작은 암호화폐 시장의 홍기를 불어넣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벤트가 4월을 기점으로 일어날 예정인 만큼 2024년 4월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